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현재 골대녀를 향한 여론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약 7개월 넘게 진행된 골대녀 G리그 결승전이 지난주 방송되었습니다. 결승에서는 구척 장신과 원더우먼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구척이 원더를 2대1로 누르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골대녀 시청자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은 구척의 수비 부분이었는데요. 구척 선수들은 수비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팔 사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돌파하려는 선수를 팔로 잡아 끄는 건 기본이었고 몸을 등지고 있는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감싸 안아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파울성 장면들은 그냥 축구 팬분들이 봐도 인상이 써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K리그 서울과 안양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수비를 하던 조용욱 선수가 안양의 공격수인 김훈 선수를 마크하며 계속 따라다니다가 뒤에서 감싸 안고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전에도 심판이 몇 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결국 김훈 선수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며 그제서야 심판도 휘스를 불었습니다. 결과는 두 선수 모두 옐로우 카드. 반칙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결국은 반칙을 당한 선수도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골대녀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 주 결승전에서도 바로 이 참호격투를 보는 것 같은 뒤에서 계속 감싸 안고 밀어제끼는 수비 장면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구척 선수들은 원더 선수들을 계속 잡고 늘어졌고 특히 마시마에 대한 수비 장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원더가 이겼다면 조금은 여론이 가라앉았을 텐데 결국 원더가 패하면서 구척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사실 골대녀 팀 중에서도 구척은 유난히도 팔을 이용한 파울성 플레이가 많았던 팀이었는데요. 골대녀 타 팀들은 가장 상대하기 꺼려하는 팀이 바로 구척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그 이유는 이런 반칙성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척은 우승 후보 1순위였던 원더를 누르고 첫 우승을 차지했긴 하지만 이런 비신사적인 플레이들로 인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팬분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골대녀 공식 홈뿐 아니라 골대녀를 주제로 다루는 모든 유튜버들 채널에도 이 사건들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댓글이 1500개가 넘게 달린 것을 확인하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척 선수들과 함께 비난의 대상에 오른 것은 바로 그날 주심을 봤었던 오현정 심판입니다. 오현정 심판은 국제경기를 비롯해 현재 K리그 2의 주심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심판인데요. 골대녀에 자주 나오면서 인지도가 더 오르고 있기도 하죠. 구척의 파울성 플레이들을 보고도 휘스를 불지 않고 다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은 함께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심판이 너무 휘스를 아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오현정 심판 개인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나라 심판들은 전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파울 및 그 외 플레이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시받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휘스를 불기 때문에 사실 오현정 심판이 아닌 다른 어떤 심판이 와도 노파울이 되는 건 똑같을 거라 보여집니다. 결국 뒤에서 감싸 안고 밀고 당겨도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축구협회와 심판위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K리그를 봐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반칙을 불지 않고 대부분 심판들은 방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아주 예전에도 한국 심판들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당시 빅리그 출신의 외국인 심판들을 데려와서 리그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었죠. 찾아보니 2002년이었네요. 2009년 정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심판 2명을 도입했던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판정 시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게 외국인 심판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외국인 심판이 도입되더라도 심판위원회에서 지금같이 강하게 개입한다면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새 K리그와 골대녀에서 심판 문제가 정말로 큰 논란인데 다음 시즌에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반칙을 안 불어주어도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원더우먼이나 이번 주 방송분에 나오는 월드클래스 같은 팀들은 수비 시 팔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죠. 구척같이 유난히 팔 사용을 즐겨하는 팀이 몇몇 있는데요. 축구를 잘해보지도 않은 연예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팔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가르쳐 주었겠죠. 때문에 지금 감독들이 앞으로 팔을 되도록 쓰지 않고 지도를 하게 하면 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럴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구척을 맡고 있는 이영표 감독에게 이런 의견을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왜 이렇게 한국 축구는 팔을 사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할까요? 이렇게 축구를 해서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승산이 없을 텐데 가뜩이나 투박한 축구 스타일을 가진 한국 축구에
손까지 사용하게 놔두니 경기 퀄리티가 점점 더 떨어져가는 것 같아서 축구를 사랑하는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좀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시마는 경기 끝나기 전인 후반 12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마시마가 심한 파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항의를 거칠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서 방송에서는 편집을 했을까요?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더욱더 논란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성격 좋고 웬만해선 파울도 잘하지 않는 마시마가 카드를 받았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경기 내내 괴롭힘을 당하며 파울 선언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경기에까지 패했던 마시마는 너무 분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죠. 굳이 집 떠나 해외까지 와서 참 고생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토요일 마시마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본인 유튜브 채널에 Q&A 영상을 올리며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이어지는 컵 대회 때는 꼭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올라온 이번 주 예고편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불사조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을까 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수요일에 바로 방영될 지파컵 첫 경기인 월클과 액션이 경기 예고도 없었네요. 지파컵이 끝난 뒤 골대녀 팀이 재정비가 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현재 팬분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제작진이 수렴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컵 대회가 끝난 뒤 현재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계속하는 걸 봐서는 팀을 섞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전체 선수들을 섞어 초기화하는 건 또 아닌 듯한데요. 왠지 이번 컵 대회의 성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컵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권 팀들은 그대로 놔두고 하위권 팀들만 섞어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한간에 도는 소문처럼 만년 하위권 팀인 아나콘다와 개벤저스를 해체한 뒤 기존 팀과 합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선수를 다시 섞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작진이 신중하게 고민을 한 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여론을 봐도 찬성하는 팬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환영하지만 골대녀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심판 판정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딱 한 가지 정보는 지파컵의 진행 방식이었는데요. 예상한 대로 8개의 팀이 1차전을 치르고 리그 우승과 준우승 팀인 구척과 원더는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팀이 6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긴 3팀은 올라가고 진 3팀 중 다득점이 높은 팀 하나가 비어있는 4강 한 자리를 차지하네요. 팀 수가 애매하게 10팀으로 토너먼트를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희한한 진행 방식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방영부는 액션이와 월클 경기인데요. 멋진 경기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심한 파울과 판정 논란이 없는 그런 경기가 되길 더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전력은 액션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월클에는 새로운 멤버가 합류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저는 수요일 방송 후 경기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